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2018년도에 2017년도 말이죠. 직업정보론 과목 중에 일부가 수정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강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존 교재에 보면 페이지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제1장입니다. 제1장 직업정보의 제공 부분 중에서 한국직업전망이라는 부분, 기존의 교재에는 한국직업전망이 2015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5 한국직업전망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게 2017 한국직업전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서 이 시간에 2017 한국 직업 전망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료실에 이 자료는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발간 목적입니다. 발간 목적은 뭐 2015랑 비슷해요. 그래서 청소년이나 구직자에게 직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두 번째는 그 외에 진로 교사라든가 혹은 고용센터 상담원이라든가 혹은 정책 위반자라든가 그 다음에 직업 관련 노동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직업 관련 연구자죠. 연구자 등에게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특히 2017 한국직업전망은 하는 일, 근무 환경 등 일반적인 직업 정보 외에 향후 10년의 고용 전망과 이유를 제공했다. 그래서 향후 10년의 고용 전망을 과 이유를 제공한다. 그래서 미래의 직업 세계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직업 전망이라는 걸 발간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요거 들어가기 전에 직업 수가 좀 바뀌었어요. 2015에서는 191개였었는데 그건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어쨌든 17개 분야 195개 직업을 제공한다라는 거. 정보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록 직업 선정과 분류 체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195개 직업이라는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됐느냐 이거죠. 첫 번째는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세분류 기준에 기초해서 어쨌든 한국고용직업분류 세분류 에 기초해서 첫 번째는 종사자 수가 3만 명 이상인 그러한 직업에 대해서 선정했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이나 구직자의 관심이 높은 직업 위주로 선정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한국고용직업분류 세분류 직업 429개 중에서 승진을 통해 진입하게 되는 관리직은 제외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직무가 유사한 직업들은 하나로 통합하거나 소분류 수준에서 통합했다. 그 다음에 2015 직업 전망에 없는 직업을 추가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석유화합물 가공장치 조작원이라든가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그 다음에 예술공학기술자, 그 다음에 농업기술자, 이런 부분들이 추가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5에는 191개였고요. 여기서 말한 4개가 추가돼서 195개 직업이 2017 한국 직업 전망에 수록됐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분류 체계입니다. 자, 분류 체계는 한국 고용직업 분류 24개 중분류를 통합 또는 분할해서 17개 직군으로 재편했다라는 거죠. 한국 고용직업 분류는 24개로 되어 있죠. 중분류가. 이것을 한국 고용직업 분류에 있던 24개 중분류를 재편해서 17개 직군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직군명을 변경한 게 있다. 어떤 게 있느냐? 경비, 청소 및 개인 서비스 관련직은 경비, 미용 및 개인 서비스 관련직으로 미용의 비중이 높아진 것들을 반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군명이 변경된 게 있다. 미용의 비중 반영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직무 유사성에 따라 재분류했다. 자, 그래서 기계재료 관련직에서 화학 섬유 환경 및 공해 관련직, 화학 분야를 따로 빼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분류했다. 그 다음에 4개가 증가했다. 2015 대비 4개가 증가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나왔던 이것들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그 자료에 보면 2015 내지 2017에 그 분류 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13번 분류에 보면 기계재료 화학 관련직이 기계재료 관련직으로 해서 화학이 다른 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17개에서 16개가 돼서 하나가 줄었고요. 오히려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면 섬유 항공 및 관련 공예직은 화학 쪽이 추가되는 바람에 10개에서 14개가 돼서 4개가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농림호업 관련직은 거기도 농업 기술자가 추가돼서 4개에서 5개가 됐기 때문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13번은 하나가 감소했고 16번은 4개가 증가했고 17번은 하나가 증가했죠. 그래서 총 4개가 2015 대비 4개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용 전망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2017에서는 고용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향후 10년간의 일자리에 대해서 규모가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제공하는데 그 도출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첫 번째는 1차 과정은 이제 정량적인 분석과 정성적인 분석을 한다.
자, 그래서 자료에 보는 것처럼 정량적인 전망과 정성적 전망을 종합 분석해서 직업별 고용 전망 결과를 1차적으로 도출한다라는 거죠.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분석은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성적인 분석은 정성적 직업 전망 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KNOW, 그래서 이제 재직자, 한국직업정보 재직자 조사죠. 한국직업정보 재직자 조사 자료, 그 다음에 산업경기 전망 및 각종 보고서, 통계청 혹은 협회 등의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성적으로 분석을 한다. 그 다음에 2차는 자, 2차는 1차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도표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정성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죠. 어쨌든 한국 직업정보 재직자 조사 2016 한국 직업정보 재직자 조사를 통해서 630여 개의 직업별로 경력 1년 이상인 재직자 30명 내외를 대상으로 업무 수행 능력, 지식, 성격, 흥미, 가치관, 업무 환경, 일자리 전망 등을 조사한 것이라는 거죠. 이 자료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성적인 부분을 조사했다라는 거죠. 자, 2차 과정은 외부 전문가를 의견을 들었다라는 거죠. 검증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료에 보는 것처럼 1차 분석 과정을 통해 정리된 전망 결과와 그 요인에 대해서 직업별로 관련 협회나 연구소 등 산업 또는 현장 전문가의 검증을 받는다. 그래서 협회나 연구소 등의 전문가 검증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안과 대비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수정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3차 과정은 최종 검증이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검증은 직업 및 고용 전문가들의 상호 검증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외부 전문가로부터 검증받아 2차로 도출된 전망 결과에 대해서 직업 및 고용 전문가들로 구성된 내부 연구진의 토론을 거쳐 상호 검증을 거쳤다. 그래서 외부와 내부 모두 상호 의견을 거쳐서 검증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중장기 인력 수급 수정 전망 2015-2025 결과와 연구진 분석 등 큰 차이가 있는 직업에 대해 집중 논의를 하여 수정 합의하였다. 이상 3차에 걸친 과정을 통해 최종 전망 결과를 확정했다라는 거죠. 직업 전망에 대한 도출 과정이 이러한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도출됐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직업 전망에 들어가는 직업 정보의 내용들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첫 번째로 일반 직업 정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직업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냐? 대표 직업명. 그래서 직업명은 이제 캐코, 한국 고용직업분류죠. 세분류 수준의 명칭을 가능한 한 차용했고, 이는 다른 직업 정보와 통계자료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가 대표 직업명입니다. 한국고용직업분류에서는 이런 명칭을 쓰는데 한국직업전망에서는 저런 명칭을 쓴다. 헷갈릴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쓰는 그 명칭을 그대로 갖다 썼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는 일. 뭐 기존에 2015에서 봤던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과정을 서술했다라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는 근무 환경입니다. 여기서는 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강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강도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같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되는 길. 예. 어느 곳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대학을 간다면 어느 학과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격 면허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입직 및 경력 개발은 어떤 부분들로 이루어진다든가 그러니까 그 분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밟아야 되고 어떠한 경력 개발 단계를 밟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적성 및 흥미입니다. 개인적인 특성인 거죠. 어떤 적성과 어떤 흥미를 가져야 이 직업에서 뭐 일하는데 효율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별, 연령, 그 다음에 학력 분포. 이거 따로 쓸까요? 자, 그래서 이 직업에는 남녀 성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연령은 어느 때가 가장 많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백분율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성별도 마찬가지고 연령, 학력 분포 마찬가지로 백분율로 표시해 주고요. 임금은 세 구간으로 표시해 준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듯이 25% 미만은 하위 25%. 임금만 볼게요. 그 다음에 25% 이상 75% 미만은 중위 50%. 그 다음에 75% 이상은 상위 25%라고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임금을 전체 뭐 예를 들어서 초임이 200만 원부터 아주 높게 뭐 임원은 뭐 5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200부터 500까지를 여기 이 200에서 25%까지를 상위 25%까지를 하위 25%, 그 다음에 25% 이상 75%까지를 중위 50%, 그 위에 최고 윗부분 25%를 상위 25%라고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용 전망을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직업 정보였다면 두 번째 이제 고용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고용 전망은 향후 10년간의 일자리 전망과 변화 요인을 기술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가 고용 전망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5단계로 구분한다라는 거죠. 감소, 마이너스 2%까지는 감소 이상이겠죠. 마이너스 2% 미만으로 줄어든다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다소 감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는
현 상태 유지.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다소 증가죠. 그 다음에 2% 이상은 증가라고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해서 고용 전망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용 전망 요인입니다. 요거는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몇 가지 요인들을 제시해서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한 거죠. 보면 확실한 요인 5가지, 불확실한 요인 3가지, 이런 것들에 확실한 요인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구 구조라든가 노동 인구 변화라든가 등등등. 그 다음에 불확실한 요인,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라든가 기업의 경영 전략 변화라든가, 이러한 총 8가지의 범주를 바탕으로 해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망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용전망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정성적 직업전망조사와 한국 한국 직업정보시스템의 재직자조사의 일자리 전망조사, 산업경기전망조사 등 각종 보고서나 통계청, 협회 등의 통계자료, 산업전문가 자문, 현장 전문가 인터뷰 등을 활용을 해서 고용 전망치를 내놓는다라는 거죠. 꼭 어떤 이런 숫자적인 거 외에도 그러한 요인들을 가지고도 고용 전망을 설명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 그 다음에 산업 전문가, 현장 전문가, 이러한 것들을 취합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고용 전망 결과치를 반영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가직업 정보입니다. 부가직업 정보, 이게 이제 직업 사전에만 있었는데 직업 전망에도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관련 직업. 한국 직업정보 시스템에서 서비스하는 약 800개 직업을 중심으로 자격이나 전공, 경력 등을 고려해서 곧바로 혹은 추가 교육 훈련을 통해 진입이 가능한 직업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사전에서는 단순하게 그 직업사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직업과 관련된 것만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거예요? 예, 전공이나 경력 등을 고려해서 교육받아서 플러스 교육 등을 통해서 진입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직업들을 제시해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 코드. 한국 고용직업분류와 한국 표준직업분류의 세 분류 코드를 제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업사전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죠. 자, 이렇게 부가직업 정보는 2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15에 비해서 2017이 아주 크게 변한 건 아닌데요. 어쨌든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들이 변했습니까? 일단 직업 수가 4가지가 늘었죠. 그 다음에 수록직업 선정 기준이
종사자 수가 첫 번째 기준이 3만 명 이상,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2015에 있던 것들과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 전망을 하는 방법이 예전에 이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고용 전망 도출 방법이 1, 2, 3차에 걸쳐서 조금 상세하게 구분돼서 나왔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직업 정보와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는 뭐 하는 일, 근무 환경 이렇게 간단한 부분만 봤다면 지금 여기서처럼 일반적인 직업 정보도 들어가지만 고용 전망을 따로 분류했고 그 다음에 부가 직업 정보라 해서 두 가지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한국고용직업분류 2017 버전으로 바뀌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